그래서 입법의회라는 새로운 의회가 이제 생긴다. 헌법을 제정했으니 이제 구체적인 법들을 제정해야겠죠. 그래서 입법의회. 그래서 이 입법의회라는 것을 구조를 보면 우파가 자코뱅파 중 온건파인 회양파였다. 기존의 우파는 모두 사라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우파는 다 이제 제거가 되고 어떻게 제거가 돼? 재헌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좌향화한 거죠. 입법의회가 재헌의회에 비해서. 그리고 회양파는 과거처럼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 그 다음에 좌익에는 그럼 누가 있었느냐? 지롱드파가 있었다. 지롱드파라는 것은 지롱드 지방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 파를 말해요. 지롱드 지방이 여기 보르도 여기 있는 지방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그러니까 극좌파에는 코르들리에파, 아까 말한 코르들리에파. 입법의회에 국왕이 임석했어요. 그래서 군대의 기강을 재건하고 프랑스의 방위를 확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지롱드파를 기쁘게 했다. 왜? 봉건 제국들과의 전쟁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롱드파는 프로이센의 코블렌츠 지방에 있는 망명자들과 오스트리아 황제를 혁명의 적이라고 얘기를 했다. 코블렌츠 지방, 프로이센의 코블렌츠 지방. 프로이센은 독일이죠. 그래서 보면 독일의 코블렌츠. 여기로 이제 망명간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왕 프란츠 2세는 지롱드파의 도전을 기대했다. 고대했다. 그리고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니까 프로이센 왕은 오스트리아 황제와 동맹을 체결했다. 이게 1792년 4월 20일. 근데 프랑스군은 이제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냐면 군대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자코뱅당이 강경한 조치를 취해요.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국왕한테 근위병을 해산해라. 근위병을 해산하면 뭐예요? 왕이 이제 군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다. 그 다음에 비선서 성직자를 추방하도록 한다. 비선서 성직자, 아까 뭐예요? 성직자들한테 뭘 요구했어요? 국왕과 헌법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는데 그걸 안 한 성직자들이 대부분이었어. 대부분.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라고 했는데 국왕한테는 입헌군주제였기 때문에 거부권이 있었단 말이죠. 거부권을 발동시킨 거죠. 그리고 지롱드 내각을 해임했다.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롱드당은 본인들을 이제 내각에 복직시키기 위해서 시중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승마 조교장과 틸레리 궁으로 침입했다. 승마 조교장에 뭐가 있어요? 입법의회가 열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독립전쟁에서 도움을 준 마르퀴스 드 라파에트 장군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지롱드당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궁으로 이렇게 침범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의회는 비상상태를 선포한다. 왜요?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정 징집하고 무기 수집이 이루어진다. 군대를 다시 갖추는 거죠. 졌으니까. 만회를 해야죠. 그리고 왕비는 조카인 오스트리아 황제와 내통하고 있었다. 왕비는 마리 앙투아네트 그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그 반혁명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그 코블렌츠에서 브룬스윅궁
이 사람이 프로이센인, 오스트리아인, 헤센인, 그리고 프랑스 망명자들을 지휘했었는데 프랑스가 왕실을 존경하지 않으면 무력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리 시민은 국왕의 옹호자들이 파리를 위협한다면 국왕을 파리에서 축출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파리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리 코민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파리 코민. 이 사람들은 극좌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극좌파 세력. 파리 코민.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과격파 중에 당통, 카미유 데물랭, 마라, 파브르 데글랑틴 이런 사람들은 유럽 제왕들을 타도하려면 국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국왕을 이제 폐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파리 코민하고 또 발란자 코민이라는 데가 또 생겼는데 여기는 이제 더 과격파. 그래서 당통과 코르딜리에파 동지들이 그 중심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 발란자 코민이 또 1792년 8월 10일 폭도들을 이용해서 틸르리그 궁을 또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는 국민공회가 결정을 지을 때까지 국왕을 폐위시키지는 않지만 왕정을 정지하기로 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의회는 뭐예요? 아까 말한 입법의회. 이제 입법의회가 이제 힘을 잃으니까 이게 입법의회가 없어지고 국민공회라는 것이 탄생을 한다. 왜 그랬겠어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입법의회라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국왕이 지롱드당을 실각시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의회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민공회다라는 거예요. 국민공회. 그래서 그럼 입법의회보다 더 좌파적인 그 국민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통은 지롱드당을 손아귀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한다. 그래서 보통 선거를 통해 국민공회를 선출한다. 이런 거. 그리고 망명자와 정치적 관련이 있는 혐의자와 친족을 색출한다. 혁명재판소 설치를 한다.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92년 8월 10일 장폴 마라가 전국을 공포 상태에 놓이도록 한다. 그래서 귀족과 성직자 학살을 선동한다. 왜 그랬겠어요? 그 이제 국왕이 지롱드강을 이제 실각시키고 외부에서 전쟁에서도 지고 하니까 뭔가 좀 극단적인 방법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의 위협을 받은 코민은 망명자와 프로이센의 진격에 공포를 느끼고 모든 교도소에서 학살을 감행한다. 공포 상태에 놓이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 그렇죠? 정식 재판관과 사형 집행인은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교도소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그 브룬스윅宫 여기 이 브룬스윅宮은 롱위와 베르댕을 점령한 뒤 아르곤 계곡을 따라 파리로 진격했다. 코블렌츠에서 롱위가 이제 여기에요. 여기를 통해서 베르댕 갔다가 이제 파리로 진격했다는 거예요. 파리로. 그런데 그 아까 이제 군대를 이제 새로 징집했잖아요. 샤를 프랑스와 뒤무리의 장군 그리고 클레르망의 군대와 만나가지고 발미에서 프랑스 포병대와 격돌을 한다. 발미. 이제
베르댕에서 파리 가는 길목에 발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격돌을 한다. 그래서 브룬스윅궁은 전투에서 패한다. 그리고 또 아담 필리프 드 퀴스틴, 이 사람은 독일까지 침공을 해요. 그래서 마인츠와 프랑크푸르트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넘어서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마인츠와 프랑크푸르트, 여기까지 진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혁명군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1792년 9월 20일부터 국민공회의 초대 의원들이 튠레리궁에 모였고, 입법의회를 대신해서 승마 조교정에서 회의를 열었다. 자, 아까 입법의회에서는 좌파가 되고 있어요. 지롱두당이 좌익이었죠. 근데 이제 새로 생긴 국민공회에서는 지롱두당이 우익이 된 거예요. 더 좌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좌익에는 누가 있었냐? 산악당. 당통이 카미유 데물랭, 파브르 데르랑틴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국민공회를 지도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 루이드 생쥐스트 같은 과격파가 있었다. 그리고 지롱두당과 산악당 사이에는 제3당, 평원당 또는 마레당이라는 당이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국민공회 구성원들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했고 가혹했어요. 그렇지만 조국 방위에 있어서는 희생과 불굴의 정신에 따라 협동을 하게 된다. 자, 뒤무리에가 벨기에를 점령해요. 근데 영토를 합병하려고 하진 않고 프랑스 주변에 안전지대, 네덜란드, 벨기에, 사부와 라인 연방 이런 우호적인 독립국으로 구성된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했다. 벨기에를 점령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하진 않고 네덜란드, 벨기에, 사부와 그 다음에 라인강 연안 여기에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리고 산악당원들은 대부분 피레네, 알프스, 라인강이라는 자연적인 국경안을 채택한다. 피레네 산맥은 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있는 요 산맥이고, 알프스 산맥은 여기죠. 그리고 라인강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연적인 국경선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원래 프랑스가 차지했던 그 면적보다 넓어요, 영토가. 그래서 이곳을 우리 영토로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자연적인 국경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른 그 국가들이 반기를 들겠지.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제국들이 안 좋아했다라는 거죠. 요 자연적인 국경안을.